우선은 뭐 16페이지까지가 숙제였는데 혹시 물어보거나 그럴 게 있을까요? 질문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얘기하시고 그거 먼저 한 다음에 받을게요. 없니? 다 없어? 연아도 없고? 없는 거야? 주빈이도 없고? 넌 저번에 다 끝나고 갔지? 구슬이도 없고? 아, 외울 것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하기는 했죠. 숙제만 안 냈지. 그죠? 자, 뭐, 그냥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바로 좀 풀게요. 네. 뭐, 다 비슷한 얘기여서, 네, 전부 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페이지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뿐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선이 있는데, 선이 점, 여기 위에 찍혔다. 그래서 여기를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선과 얘가 떨어져 있으면 위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면도 마찬가지 면에 점을 찍어 놓으면은 위에 있다고 떨어져 있으면은 위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개념 8에 나와 있는 간단한 얘기였다. 그 얘기는 끝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맞춰서 왔다 어떻게? 네, 앉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이랑 선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두 개의 선은 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선이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모든 점들이 다 만나면 우리는 그거를 일치한다. 그 다음에 서로 만나지 않을 때에는 평행하다 그랬는데 평행하다는 기호 표시가 이렇게 사선으로 두 개를 그으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평행 기호도 표시할 수 있으셔야 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서 두직선의 위치 관계 뭐 공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공간이라는 의미는 입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입체를 생각하셨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서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입체 모양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면이 평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꼬이니치라는 게 있죠. 네, 그 꼬이니치라는 것만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네, 평면일 때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평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근데 이제 꼬이니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행이랑 좀 달라요. 지금 두 개의 직선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런 식으로 되죠. 네, 이게 평행한 거고, 꼬이니치도 안 만나는 건데, 방향이 달라. 네. 이렇게는 평행하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만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코이니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행이랑은 다른 얘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이니치를 잘 찾아주셔야지 여기 단어는 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코이니치를 찾는 방식은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을 다 제외하면 나머지가 코이니치. 평행한 거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겹치는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제외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남는 것들이 전부 다 코이니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밑에 있는 선 얘랑 코이니치의 관계에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색깔로 구분을 해놓을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먼저 표시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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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한 점에서 만나요. 네, 이 선에서. 그래서 이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평행한 걸 제외하면 요거랑 요거랑
요게 평행한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제외하고 남은 애가 있어. 네. 지금 남은 애가 뭐예요? 얘 남았죠? 네. 그리고 요거 남았죠? 뒤에 요거 남았죠? 요거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꼬이니치가 뭐냐? 그러면 얘랑 꼬이니치인 애는 초록색. 자, 이게 꼬이니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잠깐 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알맞는 것을 색칠한 게 뭐야? 누가 색칠인, 지금 얘는 요거랑 요건가요? 제가 그거면 기억이죠? 한 점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뭐냐? 내가 볼 수가 없네. 얘구나. 구분이 됐어. 자, 네. 자, 얘는 꼬인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랑 얘죠? 네. 그럼 평행한 거니까, 네. 디귿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랑 요거죠? 네. 그러니까는 꼬인 위치에 있어서 리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랑 구분이 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쓰라 그랬죠?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 맞춰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A, B요. 만나는 모서리.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선분 BF, 선분 A, 그 다음에 선분 AB, 선분 BC. 자, 이렇게 네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모서리는 3개가 되는 거죠. 얘는 제외야. 얘는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A, B는 제외한 나머지 C, D, GH, EF. 자, 이게 평행한 모서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포이니치는 이제 이거 제외한 나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CG, 그리고 DH, 그리고 FG, 그리고 EH.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개념 11,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다 비슷한 얘기라 그랬죠? 이 면이 지금 여기 핀 거고, 이게 선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뚫으면은 네, 한 점에서 만난다. 얘를 이렇게 겹치면 포함한다. 안 만나면 평행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하나 더 봐줘야 될 건 얘. 내가 선을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이 면에 이렇게 찍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위에서 내린 이 선과, 네, 밑에 있는 이 면에 있는 모든 선들, 네, 은 전부 다 수직 관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면 수직인 게 많다 그랬죠?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살짝 비스듬하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얘랑 수직인 선은 하나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거 하나만 비스듬하면 하나. 위에서 하면 모습이 많다. 지금,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 다 이제 그런 거 골라내는. 아, 20페이지에 4, 5, 6번 잠깐 볼까요? 모양이 좀 달라졌죠? 네, 아까는 사각형이었는데, 아니, 정육면체였는데, 얘는 지금 오각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BG. BG가 어디? BG와 수직인 면이 뭐냐? 그러면은, 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기둥이잖아요, 지금. 밑에랑 위에만 수직인. 수직인 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오각형, 네, 지금, 여기서는 오각형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A, B, C, D, E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면, 뭐, F, G, H, I, J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시 FG, HIJ 민면과 수직인 모서리. 자, 이렇게 얘기해요. 민면과 수직인 거는 요 5개에서는 전부 다 수직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자, 그래서 요걸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BG, 그 다음에 CH, EI, EJ, AF.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6번. 점 A에서 면, 밑면이죠?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자, A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되죠? 수선의 발이 뭐였죠? 그렇지. 점에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수선의 발은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이게 만나는 교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찾아서 쓰는 거죠. 계산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12로 가겠습니다. 개념 12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면이 있는데, 자, 면이 두 개다. 네, 면이 두 개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만나면 그게 한직선에서 만난다. 1번. 당연히 겹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일치한다. 2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 맞는 그러면 평행하다.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얘기 해봤고요. 그 밑에 두 평면의 수직인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하고 있는 거. 할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는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잠깐 이제 풀어봐야죠. 그래서 22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좀 되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게 좀 헷갈리시면 22페이지에 18번 잠깐 바꾸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J와 꼬인 위치가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평행한 걸 다 제외하면 남은 게 다 꼬인 위치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시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먼저 다 표시해요. 얘는 그런 꼬인 위치는 아니겠죠? 자, 생각하시면 되고. 평행한 거는 무조건 옆에 있는 이 선들은 다 평행하겠죠? 이것도 이해돼요? 아, 그러면 남은 게 지금 뭐냐? 그게 다 꼬인 위치인 거야. 이제 남은 거. 자, 남은 게 뭐예요? 여기 있는 HI. 여기 있는, 네, HG.
여기 있는 G에, 위에도 BC, AB, AM.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나, 둘, 지금 EF. 네, 자, 있고, 요것도 안 샜네? AK. 이렇게 8개다. 네, 자, 코인, 네, 실수 안 하시고, 시키는 대로 찾아주시면 끝나는 단원이고요. 솔직히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그림 모양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처럼 5번이나, 3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림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하고 넘어간 6번. 이 위치 관계에서는 가장 어렵게 내는 문제가 이 6번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보게 되면은 꼭 이제 나오게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이걸 풀다가 좀 많이 틀리고, 네,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 공간이라고 나왔어요.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직선 LM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PQ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공간이란 말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정육면체를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간이란 말이 나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보기에 시키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기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될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다 찾아요. 어, 시키는 걸로 했을 때, 뭐,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그게 다 맞아야지만 맞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여기 시키는 말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부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L이랑 M이 평행하대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림에다가. 나는 요걸 L이라고 할 거고, 평행하니까 내가 요걸 M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정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이랑 N은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L이랑 수직이 될 수 있는 선은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해될까? 네. 이게 L이랑 다 수직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L이랑 N이, 지금 파란색이 N이니까, M은, M은 얘고, 자, 얘랑 얘가 평행한 게 있냐, 보는 거예요. 요 선이랑. 평행한 거 있어요? 파란색이? 얘랑 평행한 거? 파란색에서?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평행한 게 있었다고 쳐. 그래도 틀린 거예요. 다 맞아야 된다 그랬죠? 네, 이 네 개가 다 평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보면 P는 면이래요. Q도 면이고. 그러면 내가 이걸 P라고 정했어요. 면. 자, 밑면이 P인데 L이랑 수직이래요. 그래서 저는 자, 요거를 L이라고 정할게요. L은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밑면이 P고 요게 L이에요. 자, 그런데 L이랑 M이 평행하대요. 그러면 요번에 M은 L이랑 평행한 거니까 선이 하나, 둘, 세 개만 될 수 있어요. M이 될 수 있는 게 세 개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P랑 M이 평행하냐고. 이 보라색이 밑면이랑 평행하냐고. 평행한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얘는 뭐 이해되고 있어요? 여기지? 자, 다시 새로 그려놓고 이제 할게요. 이제 디귿 할 거예요. 디귿은 밑면이 P예요. 자, 또 밑면을 P라고 했어요. 또 L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내가 이걸 L이라고 할게요. 이걸 L이라고 정했어.
자, P랑 Q가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Q는 얘가 될 수밖에 없네요. 평행한 거는 얘뿐이 없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Q랑 L이 수직이니 맞죠? 그래서 답은 인디귿이다. 이렇게. 요게 이 공간에서 위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물어보는 지문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러니까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가 끝이에요. 자, 이제 위치 관계 끝났고, 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자, 각.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모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모양을 봤을 때, 동의각이 뭐냐, 억각이 뭐냐, 자, 요 두 개에 대한 걸 구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의 동의각이죠. 억각은 엇갈려 있는 각, 이게 억각이죠. 네, 자, 동일한 위치라는 게 뭐냐면, 위에도 이렇게 A, B, C, D 이렇게 4개로 나눠놨잖아요. 네, 4등분을 했어요. 근데 밑에도 여기 보면 4등분이 돼 있죠. 네,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내가 B야. 그럼 B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은 밑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F가 되는 거예요. B의 동일각은 뭐겠어요? H 이렇게 읽어주시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를 선을 건너뛰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 이게 동의각이었어요. 자, 억각은 뭘 얘기하냐면 엇갈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방금 뭘 엇갈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림에서 이렇게 Z자 모양을 찾는 거예요. Z자 모양을 찾아주시면 요각이랑 요각이 억각인 거예요. 그림에서 Z자 모양을 찾아주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C의 억각은 2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Z자를 반대로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B의 억각은 F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B는 억각이 있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B는 여기에서 Z자를 그릴 수가 지금 있어요? 어딜 그려도 B의 각을 포함해서 Z자는 못 그리죠? 얘는 억각이 없는 거예요. Z자를 그릴 수 있어야지 억각이 있는 거야. 네, 못 그리면 없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D랑 A, 얘나 G랑 H는 억각이 없어. 그리고 여기 있는 C랑 E가 억각이고 D랑 F가 억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선을 3개로 그을 겁니다. 3개로 그어서 A, B, C, D, E, F, G, H, I, J, K, L 뭐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먼저 A의 동의각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죠? A의 동의각. 자, F예요? F랑 K요? 아니죠. 네, 자, 어떻게 보시는 게 편하냐면, 지금 삼각형이니까 잘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이 모양이었으면 봤을 텐데. 그지? 그러면 니네가 이 모양을 생각해. 조금만 봐. 이렇게 가려. 이쪽만 봐. 그럼 A의 동의각이 어디? 뭐야? 이렇게? 얘도 이쪽에 찾고 싶으면 이쪽을 가리고 이쪽만 봐. 그러면 A의 동의각이 뭐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선을 건너뛰고 같은. 선을 건너뛴 다음에 선의 왼쪽에 있죠. 여기도 선을 건너뛰었으면 선의 왼쪽을 건너뛰었어요. 다시 몇 개를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H의 동의각은 뭘까요? 요거야. H의 동의각. 동의각이요. 네, 자, 덕각 아니고요. 동의각만 물어보고 있어요. D.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얘 가려. 그러면 요것만 봐. L. 네, 이렇게 되는. 안 보여요? 힘든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속. 자, J의 동의각. C. 어, 아직 안 보여요? 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2의 동의어를 찾으려면 이렇게 나눠놓고 선에 밑에 있- 그러면 여기서도 항상 건너 여기 갔을 때 선에 밑에 있는 이렇게 생겼죠? 네, 자, 동의각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C도 되고 또 동의각도 J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F.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일 때 동의각은 다 두 개씩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각으로 가야겠죠? 자, B의 억각. B의 억각. 억각은 뭐였어요? Z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각을 포함하고 Z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Z로 안 보여? 네. 보여요? 네. 그래서 H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할게요. L의 억각. 각을 꼭 포함하고 Z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C. Z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그죠? 네. Z 모양처럼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H의 억각. H의 억각, 그쵸? J. 또, 이렇게 해도 Z가 돼. 아까 B의 역학이 H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알파벳 있죠? 요 세 개? 네, 얘네들은 억각이 무조건 두 개씩. 안쪽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르게 표시하면, 요쪽에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얘네들은 억각이 무조건 한 개씩. 방금 얘기한 것처럼, B의 억각이 H인 것처럼,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있죠? 이렇게 얘기 하나, 세 개. 얘네들은 억각이 없. Z를 못 만든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동의가 억각이에요. 같이 또 얘기를 계속 시켜봐야 되겠죠? 요거는 같이 합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동의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1번 A의 동의각은 A의 동의각 네, 얘잖아요. 4등분 된 거에서 요 선의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왼쪽. 그럼 여기도 4등분 된 거에서 위쪽에 왼쪽이 아니에요? 이 보여요? 다시 각시의 동의가 각 G 각 F의 동의가
각 B, 각 H의 동의가 각 B,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규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A를 내가 얘기했어. 무슨 선 하나를 건너뛰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읽으면 돼. 선만 건너뛰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 말고 그 다음 거 읽으면 된다는 거. 이해인지 이해돼요? 선 건너뛰고 그 다음 거.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제 억각 얘기를 해볼게요. 억각은 하나씩 그러면 좀 시켜볼까요? P, A의 억각, Z 만들어 보세요, 빨리. A의 억각. Z 그려야지. G. 아직도 의문의 목소리인데, G?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직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긴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펀, B의 억각, Z 그려보고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Z가 돼야 되잖아. B라는 얘기가 있으면 B의 각을 꼭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Z를 그냥 그리면 되잖아. 어. 다시, G의 역가. 그렇지. 그 다음, 웃을, H의 역가. 각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 어차피 다 시킬 거야. 아, 네. 9번. 연아, 각 B의 동의가, 각 F, 아직 정신 없어요. 자, 하나 더, 각 2의 동의가, 위치가 같아요. 자, 2가 지금 어디 있어? 얘만 먼저 생각해. 2가 있으면 뭐야? 왼쪽에 위에 있지 않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A, B, C, D도 왼쪽에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받으면 되는 거. 아직 안 보여요? 어려워요? 네. 계속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다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각 C의 억각, 주빈이, 각 E, 네, 맞아요. 각 F의 억각은 정원이, 각 D, 계십니다. 자, 이제, 맞냐, 틀리냐 확인하는 거죠. 또 시켜봐야 되겠죠? 정원이, 거꾸로 가야지, 이제. 각 A와 각 E는 동의각이다. 네, 맞아요. 14번, 주빈이, 각 B랑 H는 억각이다. 네, 틀렸어. 각 B의 억각은 뭐예요? 없어요. 각 B의 억각은 없어요. Z 못 그리잖아, 각 B가. 그지? 이해되고 있어? 못 그리는 건 없는 거야, Z. 자, 다음. 15번. 연아. 각 D의 동의각은 각 G다. 뭐죠? 각 H. 이제 볼 수 있으시군요. 네. 다음 웃을. 각 C의 억각은 각 E다. 맞아요. Z 그릴 수 이해되고 계세요? B랑 혼이 아쉽죠? 네, 자, 자, 이제 각도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각도로.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17번. 자, 각 D가 지금 몇 도냐?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각 D는 이렇게 보면 이게 평각으로 보여요? 빨간색이 180도겠죠? 그러니까 각 D는 몇이에요? 110, 70도 빼면 되겠죠? 그건 뭐 동의가 억각이 아니죠? 그죠? 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8번. 각 B의 억각, 각 B의 억각이 우선 뭐죠? 각 2죠. 그거 몇 도예요? 알 수 있어요. 우리 배운 걸 정리하면 알 수 있어요. 막곡지각이라고 써있네요. 막곡지각이 뭐예요? 그렇지. 얘랑 같아야 되는 거라. 예,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에 나와 있는 거 뭐야? 각 C의 동의각 선 C의 우선 동의각은 뭐예요? 그렇죠. 이는 몇 도예요? 오케이. 자, 다들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어, 이제 풀 수 있네. 여기는 아까 삼각형 모양으로 성근 건 안 나왔네. 자, 다행히 수면책이어서 나오진 않았나 봐요. 자, 그 다음 거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동의가 억각을 찾을 거예요.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 평행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까지는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선이 돼,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얘가 평행하지 않았어. 어. 자, 평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의각 억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각은 달라요. 아까 얘기한 각이 같았던 건 방금 본 막꼭지각일 때만 같은 거야. 그건 평행이랑 상관이 없죠. 네, 막꼭지각은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평행이랑 상관없이만 같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선이랑 평행한 선이 있는 거야. 그림 모양은 똑같은데. 평행하면 똑같이 동의각각 찾을 건데,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내가 70도야. 그럼 여기가 동의각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평행하면 똑같은 각이에요. 동의각 찾고 그 각도 똑같이 70도여야 돼. 평행할 때. 그래서 동의각 억각을 찾아주시면, 네, 그러면 각도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 당연히 여기에 동의각이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45도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동의각을 찾고 평행하다고는 얘기가 있으면 각도도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얘기할 건 없어. 옆에 있는 걸로 오히려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또 다시 방정식 형태가 나왔어. 자, 이건 뭐냐면 얘가 50도야. 근데 동의각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얘도 50도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10이 50도래요. 저번 시간에 잠깐 계산하는 거 얘기했죠? 이 숫자를 넘기면서 부호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기항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50 빼기 10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40이 됐으니까, 네, x가 몇이 들어가야 되냐. 1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번의 답은 x는 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얘기했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여요. 억각이죠? 그럼 얘가 130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 3x 빼기 35가 130도란 얘기고 빼기 35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 35가 될 거고 그래서 3x가 지금 더해주니까 165도고 3으로 나누면 x는 55도다. 자, 여기는 이제 각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자, 그 다음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보고 그냥 얘기할까요?
지금 평행선과 꺾은 평행선 이죠. 조금 있다 얘기는 27까지 우선 풀어보자. 다른 분들도 뭐가 좀 잘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지금 뭐 계산하는 것도 좀 잘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자, 동의가 억각을 했어. 자, 그러면 뭐 여기서도 크게 뭐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네, 동의가 억각을 찾는 거고요. 네, 근데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꺾였다. 선이 꺾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꺾여 있으면 푸는 방식은 이 꺾인데 얘랑 평행하게 선을 하나 더 그어줘. 그러면은 당연히 얘 동의각이 여기 있는 게 30도가 될 거고 얘는 여기 억각이 보이죠? 36이 되니까 x는 에 더한 66도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꺾이는 데가 있으면 네, 평행선을 그 꺾이는 점을 지나도록 그어주기만 하면 똑같이 동의각 억각을 생각할 수 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가 억각이니까 45고 얘가 억각이니까 25여서 답이 70이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러면 그냥 얘랑 더하면 x값이 된다는 거 알죠? 이 평행선을 안고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렇게 선을 긋겠죠. 그럼 여기가 또 억각이니까 55도고 여긴 동의각이니까 40도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요거 다 합치면 360도인 걸 아니까 전체가 그래서 360도에서 55랑 40을 더한 95도를 빼주면 된다. 95도를 빼주니까 260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5번도 하나 하고 갈게요. 자, 두 번 꺾였다. 네, 그럼 두 번 꺾인 거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도 선 하나, 알 수 있는 데까지만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번 꺾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식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 뭐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70이 억각이어서 여기가 70이야. 근데 여기가 직각 표시가 돼 있으니까 90도였을 거여서 남은 게 20이고, 다시 20도만 억각을 해서 여기가 20이야. 그리고 여기 80이 억각이어서 여기가 80이고, 그래서 x는 20이랑 80을 더한 또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이죠? 네. 두 번 하는 것뿐이 없어요. 방식을 그냥 두 번 했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식 쓰는 과정 필요 없어요. 바로 쓰셔도 돼요. 네, 그림에다 표시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면 요 단원이 끝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금도 배우지만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나올 모양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그걸 접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접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이 접기 하듯이 내가 이렇게 접었어요. 얘가 접었다는 얘기는 이 각이 그대로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돼야 된다. 접힌 각이 그대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건, 우리는 직사각형도 평행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직사각형도 평행해요. 이렇게도 평행하고. 그림에서 평행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림에다 표시하죠. 그래서 얘랑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니까 당연히 또 동의와 억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행 표시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동의가 억각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 표시가 나와. 그래서 얘가 보니까 이렇게가 억각이다. 자, 억각이 됐으니까 여기도 A겠죠.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여기도 A였고 여기도 A였으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겠냐. 이등변 삼각형 배운 적 있나요? 네.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시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봤을 때, 아, 얘는 여기가 40도인데 억각이니까 여기가 40도고 얘가 접었으니까 여기도 40도고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40, 40이어서 얘가 80도고 자, 얘가 80도여서 얘가 또 억각이죠? 그러니까 x는 80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5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5번을 보시면 5번에는 여기가 105도면 여기가 75도고 당연히 얘가 억각이어서 여기도 75도고 접었으니까 여기도 75도고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75, 75 더하면 150이죠? 네. 어쩔 수 없이 x는 180에서 150을 뺀 30도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2학년 때도 다시 나오고요. 3학년 때도 다시 나오고요. 중학교 때 2학기 때는 이 형태의 모양은 계속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은 30페이지까지 설명이 됐고요. 7번만 제가 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조금 어려워 보이죠? 좀 더? 네.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네, 틀린 건 없고. 자,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지금 얘가 이렇게 접혔어요. 여기가 50도. 당연히 얘 억각이어서 여기도 50도다. 자, 그러면 여기가 80도다. 180도 돼야 돼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억각이어서 얘가 x면 여기도 x다. 근데 얘가 접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x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이렇게 억각으로 보이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0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100도죠. x 두 개가 100도다. 하나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100도니까 여기가 80도다.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50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가 억각이 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갔죠? 배울 것만 계속. 자, 이제 오늘은 요거 하면은 끝이에요. 또 합동.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작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도형을 그리는 거를 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도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걸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에서 뭘 그리겠어요? 삼각형 그림. 도형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근데 초등학교 때도 좀 배우지 않으셨어요? 네, 삼각형 알고 있는 게 뭐 있죠? 각기 3개고 당연히 전도 3개겠죠. 그리고 각을 3개를 다 합치면 180도고 자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알고 계셔도 그렇게 수 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작도라고 얘기하는 건 도형을 그리는 건데, 뭘 이용해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 컴퍼스도 뭔지 아실까요? 여기 그림 옆에 있는 이거? 네.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컴퍼스. 그리고 눈금 없는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 자면 자지 꼭 눈금 없는 자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다. 네. 눈금 없는 자라고 써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는 당연히 센티미터가 써 있죠. 네. 근데 이 눈곱 없는 자라는 얘기는 센티미터가 안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센티미터가 안 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만 그릴 수 있는. 자, 그럼 선만 그릴 수 있는 자는 용도가 뭐냐면 선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선을 연장할 때만 사용을 해요. 선을 이어주거나 연장해요. 초등부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길이를 뭘로 잴 거냐 생각하시면 컴퍼스로 길이를 재요. 자로 재는 게 아니야. 네, 길이를 재는 게. 컴퍼스로 길이를 잰다. 근데 이제 컴퍼스로 길이를 잰다는 의미가 몇 센치인지를 딱 정확하게 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똑같은 크기는 잴 수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만큼이 몇 센치인지는 몰라. 근데 컴퍼스를 여기다 찍어놓고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크기 길이는 정확히 몰라도 똑같은 걸 딴 데다가 그릴 수 있다. 요런 용도. 그래서 길이를 잰다는 의미는 똑같은 걸 복사해서 딴 데다 옮긴다라는 거고, 눈금 없는 자가 사용되는 의미는 길이를 선을 이어주거나 연장을 할 때만, 선을 연장선을 그릴 때만 사용이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쭉 읽고 갈게요. 눈금 없는 자는 두 점을 연결하여 선분을 그리거나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한다.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선분의 길이를 재어 옮길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게 지금 컴퍼스가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보면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고 싶다. 지금 얘가 길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도하고 싶으면 제일 처음에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바늘로 찍어 놓고 이 길이를 확인해 봐라.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른 데다가 돌려라. 이게 2번이 되는 거고, 네. 다 돌렸으면 여기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을 이어라. 이게 3번. 그래서 작도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직선 L을 긋고 점 P를 잡는. 여기서는 뭐 시키는 대로 좀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놨죠? 제일 처음에 얘를 그리고 싶으면 먼저 선 그리고 P 정하래요. 이게 1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재래요. 얘가 2번. A, B를 재라 그래서. 자, A, B를 잰 게 2번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여기다가 반을 찍어 놓고 돌리래요. 이게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선을 얘랑 요 길이가 같은 선을 이렇게 적도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는 뭐 같이 풀 거 없어요. 방금 저 규칙을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데요. 그 순서를 외우셔라. 그래서 제가 뭐 풀어드릴 건 없어요. 빨리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18,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고 싶다. 그러면 1번에 중심인 O에 있는 원을 그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심이 O인 원을 그려라. 요걸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이 P, 반지름의 길이가 5A인 원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컴퍼스를 제가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찍어 놓고 돌려라. 이 얘기예요. 자, 이게 2번이 된 거죠. 여기다 돌렸어요. 이게 2번. 자,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다시 또 뭐예요? 3번. AB의 길이를 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순서가 점 중심이 5인 어느 그림? 중심이 P인 이름이 5A인 설명이 이제 설명이 좀 이상해요.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자, 지금 순서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요. A, B가 있는데, 자, 이거 딱 1번.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하는 게 내가 선을 여기 PQ는 있는 거예요. Q가 있어서 이 돌려놓은 거를 그대로 띄어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렸다. 자, 이게 2번. 그 다음에 다시 컴퍼스로 여기서 여기 길이 재라. 이게 3번이고. 이 길이를 잰 걸 여기다 반을 찍어 놓고 여기다 돌려라. 자, 이게 4번. 눈금 없는 자로 요점이랑 여기 교점이 생겼죠? 얘를 이어줘라. 이게 5번. 순서는 같이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 원래 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놓고 돌린 게 1번. 그걸 옆에다가 옮기고 싶어서 P랑 직선은 있었어요. 그걸 돌린 게 2번. 그 다음에 다시 B나 A에서 찍어놓고 A까지 길이를 확인한 게 3번. 그걸 다시 띄어다가 여기 교점이 있는 데다가 놓고 똑같이 돌려주면 이게 4번. 그리고 이어주면 5번. 네?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된다. 자, 이게 각을 이동해서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한번 또 해보시면 되겠고요. 까지 해야 되네. 생각 다 하진 못하겠다.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19까지만 딱 할게. 여기까지. 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잠깐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숙제가 별로 없겠죠?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여서. 자, 우선은 19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삼각형은 세 꼭지점 ABC로 C인 삼각형은 기호로 삼각형 ABC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삼각형이란 말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 대변이라는 게 각이랑 변이 마주보고 있으면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얘가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변이 쳐다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는 거고 각이 쳐다보는 변은 대변이라고. 대응하는 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변 대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자, 요것 좀 중요하죠.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삼각형의 변이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의 세 개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네. 자, 가장 긴 변을 봤을 때 그 긴 변은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자, 이게 삼각형의 네, 지금 결정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자, 이게 작지 않으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이를 정할 건데 얘가 10이야.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러면 도형이 안 된다.
왜냐면 여기가 3,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까지 3이고 이만큼이 남으니까 만나지 못하죠. 나머지.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합친 게 10보다 커야지 조금이라도 약간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돼. 살짝이라. 얘가 5고 얘가 5여도 안 되죠. 그럼 딱 만나니까요. 도형이 만들어지죠. 여기다 5.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길이가 짧으면 당연히 도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만 할게요. 나머지는 하시면 되고. 다음 표에서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대소를 비교하고 삼각형을 작동할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아니면 X. 자,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방금 얘기한 얘기죠. 얘가 제일 길죠? 네. 그리고 얘네 두 개 합치니까 8이죠? 그러니까 제일 긴 게 작죠? 그럼 작고, 얘는 제일 긴 게 9고 4 더하기 7을 하니까 11이죠? 가장 긴 변이 더 작죠? 또 할 수 있다. 근데 얘가 10이고 두 개 더해도 10이죠? 같죠? 그러면 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도는 뒤에 이제 삼각형 작도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합동이랑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쓸 게 없는데. 아, 요거요? 요거 말하는 거죠? 네. 설명은